구류 전 제품을 10%에서 40%까지, 홍삼 전 제품 20에서 40%까지 세일합니다. 새로운 장소는 골프밀센터 제20펜이업 헬스코리아. 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도 증정합니다. 전화 847-299-6799.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아버지와 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 방송인이시자 지금 현재 골프 지도자로 계신 조상만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따님은 중서부 에미상을 최근 수상해서 제가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 조수민 감독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말 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몇 살에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5살 때요. 5살에? 네. 그렇다면 방송 인터뷰를 하실 정도라면 굉장히 영어를, 한국말을 한국말을 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 집에서 이 따님 교육시킬 때 한국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특별히 시키셨는지요? 네, 집에서는 영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한국말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마워하죠. 예. 집에서는 영어 쓰면 안 된다. 혹시 아버지가 불편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저널리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가능하면 몇 개국어를 좀 해서 예. 다양한 그 어떤 취재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서 못 쓰게 했어요. 교육 방침으로 네. 하셨군요. 지금도 못 씁니다. 집에서는 꼭 한국말을 해야 된다. 네. 예. 학교서 같은 데는 뭐 가서 영어로 친구들이랑 해도 되지만 네. 꼭 집에서는 한국말로 꼭 쓰라고 아빠가 엄마랑 맨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영어, 한국말 그리고 다른 언어도 뭐 혹시 스페니쉬는 조금만 해요. 조금.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살면 또 스페니쉬가 굉장히 또 그쵸. 예, 네. 편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축하 먼저 드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예. 제55회 시카고 미드웨스트 에미상 TV 아카데미 대학생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떤 상인지 먼저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텔레비 방송국에서 네. 앵커들이나 아니면은 PD들이 네. 1년 동안 한 일을 자기네가 다 봐서 제일 잘하는 프로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학생 부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 학생이십니까? 네, 아직도 한 과목은 남았어요. 한 과목 남으죠. 네.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콜롬비아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예, 그렇죠. 이 방송이나 지금 언론 매체 쪽에서는 이 컬럼비아 칼리지가 굉장히 네, 미국 너무 전체에서 네. 위상이 높은 학교입니다. 네. 졸업을 곧 앞두고 계시군요. 네. 졸업하기 전부터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거는 전도 유명하다. 앞으로의 길이 좀 창창대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좋죠. 이렇게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이겼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이외에도 지금 인턴십도 방송국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3개나 했어요. 원래 졸업하기 전에 딱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네.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어서 3가지나 했거든요. 네. WGN도 하고 ABC도 하고 팍스도 했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TV에서 네. 벌써 인턴십도 경험을 하시고 네. 그리고 졸업 전에 이런 좋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수상을 했습니까? 제가 글 쓴 그룹을 글래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 그룹이 이제 뭐 핸디캡된 분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직접 한 거는 이 핸디캡 분들이 파워 휠체어를 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 사람들도 축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분들은 뭐 휠체어 타고 하니까 그게 더 대단해서 제가 스토리를 알아내서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디렉팅, 감독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 제가 카메라 갖고도 다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에디팅도 다 하고 제가 한꺼번에 혼자 다 하셨어요? 네, 네. 야, 그러면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더 한 거예요, 저렇게. 네.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이제 더 많이 알면 더 좋으니까 뭐 에디팅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하면 나중에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봤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분들이 우리가 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나는 그냥 조금 다른 재능을 가지고 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을 생각하시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하시면서 뭐 배우고 깨달은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한 것처럼 뭐지 일반 사람도 축구하기 어렵고 힘든데 네. 이분들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자기네가 조정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대단했죠. 예.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앵커 가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시카고 방송국이 이제 너무 이제 높은 방송국, 세 번째로 제일 좋은 방송국이라서 예. 이제 아무래도 공부도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예. 책도 더 많이 읽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독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디팅. 그러니까 편집부터 해서 카메라까지 글 쓰는 것까지. 네.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또 의외로 앵커를 하고 싶다. 네, 예. 다 하고 싶어요. 욕심이 많은데. 할 수 있을 걸 다 하려는 거죠. 예. 어떠세요? 아버지가 옆에서 본 딸, 내 딸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책은 굉장히 가깝게 옆에 놓고 봤어요. 네네. 오히려 제 용돈보다 책값이 더 많이 들어갔고 오. 책을 안 읽고는 잠을 안 자요. 아.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전화 와요. 볼 책이 없었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새 책이 나왔다고. 네네. 그럼 책 사준다고 책방 가면 한 권 사야 되는데 3권 사요.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았고 예. 뉴스를 많이 틀어줍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예. 그래서 뉴스, 그다음에 시사지, 그다음에 책 이거 3개는 필수적으로. 네.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이제 앵글 잡는 법이라든가 이제 글 쓰는 거. 저도 이제 방송에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글을 쓰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대학 가서도 그렇고 입학해서도 장학금이 거의 에세이 쪽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일리노이주에서. 예. 책은 많이 본 덕분에 제가 봐도 아직 글은 그래서 나는 신문 쪽으로 가길 바랬어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TV 쪽을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어린 시절부터 꿈이 명확했던 사람의 어떤 차이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다양한 재능이 금방금방 보이는 것 같다가도 사라지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고, 아이들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명확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을 동안에 뉴스를 맨날 켜줬어요. 네네. 나는 뭐 다른 재밌는 텔레비전 보려 그랬는데 엄마랑 아빠는 꼭 너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꼭 뉴스가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맨날 학교 가기 전에 맨날 봐갖고 나중에 보면서 진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앵커들이. 그때는 네.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아무래도 보니까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의 꿈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의 꿈으로 바뀐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진짜 대단한 아빠죠. 네. 예.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다 아빠를 보면서 배워서 한 거죠. 네. 아빠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빠도 한 게 진짜 많고, 예. 이제. 뭐 아버지의 경력 같으면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방송하고 저도 이렇게 뭐 라디오 DJ 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만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뭐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과거의 얘기는 제가 조금 미루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이전에 어떤 무서운 아버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지는 않고요. always 한국 사람은 지면 안 된다. 그런 말만 맨날 듣고 있어서 나는 끝까지 성공해야 된다. 네. 아빠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빠가 일하는 거 보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보고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생 한 명 있어요. 예, 동생도 혹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에요. 완전 틀려요. 예, 동생은 어떤 걸 잘합니까? 동생은 뭐 패션 쪽으로 가려 그러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전혀 다른 분야는 또 아니. 또 미디어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면면이 이어오는 어떤 면에서는 가업을 잇는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글쎄요, 전 가업보다도 여기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되게 자녀들을 의사나 이제 뭐 변호사나 네네.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서울 왔다 갔다 방송하면서 LA 사태를 봤어요. 예. 그때 그 편파적인 보도를 보고서 저도 방송인이니까 아, LA 폭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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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네, 그 방송을 제가 서울에서 MBC에서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야, 내가 만약 그때 이민 올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와서 아이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난 그쪽으로 방송 쪽으로 좀 내보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했으니까 설마 못하진 않겠지. 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켜봤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거, 그다음에 아주 가난한 거, 아주 부자 이런 그 상대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예. 뭘 느끼나 싶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그랬더니 나름대로 글을 잘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여행 갔다 오면 꼭 글쓰게 만들거든요. 네. 이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행이 그냥 말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었겠네요. 숙제가 남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어디 여행 갔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간 데가 되게 많죠. 네, 사이판도 많이 갔다 오고, 타일랜드도 갔다 오고, 미국 내에서는 어디를 주로 많이 가셨습니까? 다 다. 갔다 왔어요. 예. 뭐든지 다 50개 거진 다 갔다 왔어요. 아, 50개, 미국의 네. 50개 주는 거의 다 갔다. 네. 알래스카까지. 알래스카만 안 갔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갔어요. 네. 네. 이렇게 여행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에서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야기하고 책에서 보는 것보다 네. 직접 봐야 되고. 사이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방송국에 거기에서 정신대 문제의 생존자를 제일 먼저 그 팔로아라는 섬이 있어요. 사이판에서 가까워요. 지금 독립이 됐는데 미국 네. 연방에서 예. 그 섬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판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거를 많이 개발해서 알렸어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이판이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관광객도 갔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명의 눈동자가 거기서 촬영이 됐고 예, 예. 그다음에 정신대 문제 생존자가 3사람이 나왔어요. 네네. 그걸 제가 그 당시 때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8.15 특집으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우라 이야기예요. 책에 직접 있는 거 말고. 책도 많이 봤지만 간접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직접 보고 느껴라 하는 그런 의미였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본 그런 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오신 거는 언제쯤이십니까? 제가 지금 한 18년,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민 올 생각은 안 했어요. 부모님 가족이 있었는데. 아, 가족이 미국에 살고 계셨군요. 네, 한 30년 전에 들어왔어요. 부모님들하고 형제들이. 네네네. 근데 알다시피 직업이 괜찮은데 굳이 들어올 필요 있느냐. 네. 그래서 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생활은 했어요. 그런데 예. 서울에서 좀 더 큰 데서 이 아이를 한번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골프에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골프를 제대로 공부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직 못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가 따님 뭐 축하하고 그다음 상 받은 이런 얘기는 우선 들었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상만 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 공간에서의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녹색 주거 프레리파크 콘도미니엄. 환상적인 조경과 눈부신 물결의 분수와 폭포, 태양열 히팅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관리비, 최고급 마감재로 처리된 명품 콘도 프레리파크. 미러키와 레이쿡 로드가 만나는 윌링의 프레리파크 콘도미니엄 847-420-3666
420-3666 콜드웰 뱅커 조순영을 찾아주십시오. 프레리박 콘도 너무 좋아요. 모델하우스에 꼭 한번 방문하세요.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전 방송인이시자 현재 골프 지도자로 계신 조상만 씨, 그리고 최근 중서부 에미상을 수상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자랑이 되고 있는 우리 조수민 씨, 조수민 감독 함께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조수민 씨 이야기는 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성장기를 보내고 현재 앞으로의 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조상만 씨, 저는 좀 전에도 표현을 해드린 전 방송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다양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FM 개국의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음악을 많이 소개해야 되고 네. 또 컬럼을 써야 되고 그렇죠. 음악 프로 FM이니까 음악 프로를 제작을 해야 되고 예. 관리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1인 다역을 다 했죠. 네. 때에 따라서는 DJ도 해야 되고 예. 출연도 해야 되고 컬럼도 해야 되고 네. 그때는 뭐 또 알리기 위해서 각 그 주간지 월간지 전문 매체에다 글을 또 써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마 안 하신 일이 없는 관련된 분야에서는 돈 벌어서 한번 써볼 시간이 없었어요. 야, 부럽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조상만 씨는 팝 칼럼니스트였고 DJ였고 그리고 방송 작가였고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책도 쓰셨습니다. 조상만 씨가 쓴 책은 당시 방송 DJ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물론 그 책 읽으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FM 개국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음악 프로그램 FM에서 그 당시 다루었던 그런 어떤 체계 자체가 좀 불투명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거의 이제 음악 감상실 시대라 그러죠. 예, 예. 감상실 시대에서 서울의 몇 군데 유명한 감상실 출신의 DJ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제 뭐 박원웅 씨 같은 분이 그런 박원웅 씨,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 당시 때 이제 최동욱 씨하고 이정화 씨 역시 다 감상실 쪽에서 시작을 했죠. 감상실. 이제 감상실이 어떤 형태였는지 지금 아마 어느 그 세대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을 너무 일찍 오셨다든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감상실이 어떤 거였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때는 거의 미국의 원반을 네.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시스템 자체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네. 다 수입된 시스템, 스피커라든가 앰프라든가 이제 그런 시스템, 좋은 시스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데가 감상실 시스템이에요. 감상실. 그러니까 DJ가 이런 부스 같은데 네. 이렇게 앉아서 음반을 틀어주고 음악을 신청하고 그리고 마치 극장 같은 그런 형태로 그렇죠. 예.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가 아니라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런 극장 같은 곳을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입장료라는 거를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꽤 네. 비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되기가 조금 좀 힘들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음악 다방입니다. 음악 다방. 네. 예,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네. 그 당시에 이제 DJ는 그야말로 지금의 뭐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리던 그런 DJ들이 있었고요.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저희들이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AM에서 이제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네. 최동욱 씨의 뭐 3시의 다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음악 프로들이 나오면서 음악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FM 사이클이 필요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AM 사이클은 사실 그 광복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이클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FM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음악 전문 프로를. 예. 또 FM이 생김으로 해서 계열사 방송국이 많이 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결국은 요 최근에 와서 또 표준 FM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FM이 음악길이 좋아야 되고 음악길이 좋아하려니까 음반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 그때 CD가 없는 세상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나 지금 블랙 디스크로 듣던 시절. 아니면 노너스 싱글로 찾아서 음악을 맞습니다. 틀어줘야 되고 예. 그 당시 때는 이제 또 AFK냐는 미군 방송을 통해서 음악이 너무 빨리 소개가 됐었어요. 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음반을 구하러 다니는 게 일과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했던 부트랙, 그 네. 해적 음반이라고 하는 그렇죠. 뭐 일명 불법 음반입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음반도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반 구하러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우리나라 전국을 다녔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해진 음반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음악에 대한 자료가.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세대에서는 그때 이제 명동 뒷골목에 원서파는 데가 많았습니다. 네. 주문해서 봐야 됐고 또 주문해서 사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책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까지 와서 책을 사갖고 왔어요. 음반하고요.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 여기 계셨고 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이 그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FM 시대의 막을 열었죠. 네. 그 당시에 유명 DJ 생각해보면 이종환 씨 같은 분이 얼마 전에 타계를 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예. LA에서 방송도 하셨고. 예, 그러셨는데 같이 동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밑세대죠. 어. 그러니까 이종환 씨는 이제 인사동 MBC 시대고요. 예. 저는 정동 시대죠. 또 시대가 또 다를, 예. 그래도 친분은 계속 유지를 하셨습니까? 친분은 이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제일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네네. 이종환 선배님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시작해서 끝내고 미국에 들어온 거죠. 네. 방송은 지금 MBC에서만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거의 MBC에서도 했는데요. 네. 이제 나중에 귀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몇 분이 안 계셨어요. 예. 방송을 제작하고 또 컬럼을 쓰고 출연하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없어갖고 MBC 몰래 KBS를 좀 하다가 걸렸어요. 걸리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혼났죠. 예. 대표님한테 혼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KBS에서는 이제 가수 박인희 씨하고 방송을 좀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끔 저도 서울 KBS를 보면 생각나는데 이제 그 아나운서 했던 이금희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금희 아나운서. 그분하고 방송을 좀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 MBC에서 계시면서 저는 이제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를 들으면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항상 제작 구성 부분에 조상만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를 좀 추억해 주십시오. 2시의 데이트를 하게 된 동기가 맨 처음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를 했었습니다. 예. 차인태 아나운서 시절이죠. 네. 그분이 할 때부터 시작을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하다가 그다음에 서세원 씨 들어오면서 2시의 데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김기덕 씨가 내려오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악 쪽이 아니니까 김기덕 씨 프로를 출연하고 김기덕 씨 프로에 구성을 해주고 네.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아예 김기덕 씨 프로가 맨 처음 주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FM 프로 PD들이나 이제 높은 윗선에서는 한 프로만 갖고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프로를 하라 그래가지고. 네. 몇 가지 프로그램을. 그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2시에 했던 김기덕, 지금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의 전신이었던 저녁역의 음악 캠프. 예. 그것이 이제 이수만 거쳐서 배철수까지 올 때까지 그 프로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AM에서 이제 남성 살롱 황신웅과 황세호라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 프로까지 해서 한 4프로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됐었어요. 정말 돈 벌어서 쓸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군요. 한 프로그램만 해도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죠. 네, 생방이 많으니까. 그렇죠.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녹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FM 개국에 시작해서 2시에 데이트 하다가 결국 반 프로 때 가서 또 박원웅 씨 프로까지 하게 됐고. 네네. 이제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티브 프로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기획한 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를 그때는 공개 방송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게 바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취율 프로였고. 네네. 그 전에는 낮 시간대에서는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가 최고의 프로였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프로의 그 어떤 탤런트적인 기질이 김기덕 씨가 있습니다. 네. 엉뚱하게 실수를 하면서도 그걸 메워나가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2시에 데이트 김기덕 그 프로가 지금까지 롱런 아직도 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DJ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김기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도 아침 프로그램, 팝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역시 뭐 방송인으로 그런 어떤 한국의 FM의 역사에서 이름, 조상만이라는 이름은 정말 빠질 수 없었는데 그런 영화를 놔두고 미국을 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지금 큰딸. 자녀 교육. 좀 더 넓은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골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었어요. 네. 왜 그렇게 보고 있었냐면은 제가 원래는 방송일을 하면서 겨울에 스키 인스트럭터예요. 네. 스키 강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저한테 다 배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여름엔 골프, 겨울엔 스키. 아니죠. 근데 골프는 네. 스키의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시절에 스탠 마라크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어요. 예. 3연패 올림픽 3연패 선수인데 그 사람 기록을 깰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은퇴 때 그 기자들이 당신의 기록을 못 깨는 무슨 비법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골프를 쳐보면 내 기술을 안다 그랬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외대르냐는 기술인데 스키는 한 발이다라는 소리가 그때 나온 거예요. 네. 두 발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를 쳐보면 안다. 그래서 70년 초반에 골프를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스키 때문에 골프를. 네. 예. 그래서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참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게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골프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스키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골프의 메리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에서 그 시절에만 해도 골프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후들리는 정도.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골프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제2의 제 세컨 잡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뭐 스키 때문에 시작한 운동에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시고 네. 이걸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예. 야, 그 당시에 방송을 하고 계시면서 그 당시 때 배철수 음악 캠프를 처음 또 만들어서 정상에 올려놓고 네. 이제 말이 많았죠. 그 잘 나가는 프로를 또 왜 접냐. 네. 이제 마지막 인생은 골프로 가겠다. 아, 참 그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으셨군요. 네, 그리고 딱 20년 되는 해였고 그 일이. 예. 제가 MBC 들어와서 20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제 골프로 한번 나머지 인생을 좀 조용히 살겠다 생각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오셨습니다. 네. 골프를 사실 우리 커뮤니티 내에도 지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많죠. 계신데 조상만이란 이름이 어디 광고나 이런 데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분이 있었나 하는 의아함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생활도 바쁘다 보니까 골프를 단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와서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프로 골퍼들이 어떻게 가르치나를 알기 위해서 좀 배워도 봤어요. 근데 예. 스키 인스트럭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스키를 체계적으로 배웠고 스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골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치 바깥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이제 골프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골프 대학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니까 골프에 뭔가를 알았어요. 네. 골프를 다 안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투어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골프 선수들 되는 학교에 가서 6개월간 배우고 나서 골프를 정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6년을 골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집사람이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돈 쓸 일 없으셨다고 시간이 없었다고 했던 그걸 차곡차곡 모으셔서 이제 미국에서 쓰시는 거군요. 썼죠. 공부하느라고요. 예. 그리고 이 투어 스쿨 같은 데서는 선수들을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레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한 달에 2만 불이에요. 한 달에? 예. 이제 그거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없죠.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고 와서 보니까 좀 욕심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막 가르쳐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이상을 갖고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오해도 살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결국은 다 공부하고 나니까 짧게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네. 근데 기본에 충실 안 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사람들이. 짧은 예. 시간에 배워서 골프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움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게 나는 선수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즐기면서 가끔 이렇게 뭐 필드에 나가는 정도인데 내가 그렇게 굳이 체계적으로 뭐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만 제대로 배우면 되는데 기본은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그런 게 없는데 거의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주니어 선수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즐기실 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인스트럭터는 아니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골프 꿈나무를 키운다던가 그런 데 매진을 해오셨군요. 네, 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가리키는 티칭 프로가 되고자 하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만 가리켰고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광고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의 이제 골프를 이제 가리키게 된 거죠. 보통 선수보다는 되게 대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이제 가르친 학생 중에 위스콘신에서 와요. 네. 위스콘신에서 오는데 14살 아이인데 지금 15살 되면서 저한테 1년 반 배웠는데 네. 15살 아이가 벌써 발시대에 들어갔어요. 아, 남자인데. 예. 그 전에 미국 코치 밑에서 1년 했는데 안 돼갖고 또 서울 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안 돼서 저한테 와서 올해 지금 네. 올 여름까지 가르쳤는데 지금 예. 발시대 들어갔어요. 15살. 네, 15살.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는 서너 명이 있어요. 지금 대학원 학생들이. 네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4명, 5명 정도밖에 못 가르쳤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생업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골프 쪽에서 홈리스죠. 예. 뭐 요즘 명문대 예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골프를 배우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네. 이 비즈니스상으로 안 하는 게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봐서 안 하면은 시키지 말라 그래요, 제가요. 재능을 보십니까? 네, 봐요. 예. 근데 이제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아. 그래서 크게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선수가 또 시카고는 시즌이 6개월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네. 좋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6개월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더운 지방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근데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카운셀링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줘요. 길을 가르쳐주면 고맙게 받는 사람이 있고 예. 네가 뭔데 미국 코치가 아니다 해서 재산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시카고에도요. 그런 네. 분들을 많이 뵐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는 돈 때문에 골프 선생이 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해주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은 옛날에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싫어요. 가진 게 이제 돈이에요. 집이 어디에? 그러면 좀 홈리스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돈이 아니라 이제 보람이거든요. 저희 나이 되면 이제 보람이에요. 제가 무슨 명예, 돈, 뭐가 탐나겠어요. 그리고 저 방송국에 있었다는 거 몰라요, 다. 네. 전영록 씨 때문에 알려진 거지. 그전에는 그냥 여의도에 개인 회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영록 씨 오셨을 때 그때 뵀는데 조상만 씨가 시카고에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들어오면서 이 이름으로 성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고 한번 방송으로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좀 그러고도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님 혹시 우리 수민 씨는 아버지한테 골프 배워본 적 있으세요? 네. 무섭죠? 왠지 무서운 선생님일 것 같은데요. 네, 좀 무서워요. 예. 잘하려면 그렇게 배워야죠. 그러면은 네, 수민 씨의 골프 실력도 아주 굉장할 것 같은데. 좀 괜찮죠? 아, 본인이 괜찮죠라고 했으니 핸디를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오래됐어요. 좀 친지가. 지금 한 보기 플레이 정도 18개 정도, 17개 그 정도. 그러면은 아주 즐겁게 골프 치실 수 있는 그 정도고. 이 가르치시는 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잘 치지는 못하는데 네.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좀 숨어 있는 거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저 가르친 미국 선생님이 4분이 계세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치는 거는 네 나이에 젊은 애들하고 쳐갖고 이기지 못한다. 싱글 밑으로만 내려가면 됐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공부를 해라 해서 그 길로 공부를 이제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섰어요, 이제. 네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아마추어든 프로든 가는 길이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쉬워요. 직선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잘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끔 여름에 강의 가요. 골프 고등학교나 골프 대학에. 예. 이제 강의는 다니는데 지금도 이제 변함없는 게 시카고에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그 선수 나오기를 참 바라는데 다 대학 가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골프로요. 타이거 우즈의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더 골프를 잘 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실력을 여쭤봤더니 계속 이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사실 그 가르치는 재능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잘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이라고 제가 믿어도 될까요? 네, 그거는 다 확실히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저도 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방송 일을 하면서 스포츠를 참 좋아했거든요. 네네. 스키 인스트럭터뿐만 아니라 제가 스킨 스쿠버 다이버도 마스터 다이버예요. 그것도 가르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예. 제가 있어요. 계속 해내면은 저희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의 최종 꿈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앵커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앵커가 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옛날서부터 뉴스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되고 싶었었어요. 네네. 맨날 미국 사람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도 있는데 꼭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네. 다른 한국 애가 보면서 나는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그거를 원해요.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싶은 네,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빠가 이제 한 게 하도 많아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예.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싶고 네, 그런 네. 욕심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프도 하시고 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마지막에 꿈을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겁니까? 많이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보는데 시카고에서도요. 기본에 충실한 그 골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이제 꿈이 있다면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돈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골프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꼭 하나쯤은 시카고에서 내놓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예. 그 최고의 선수를 하나 배출을 하고 싶은. 네. 네. 두 분 꿈의 공통점이라면은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사실 저희 초대석을 좀 긴 시간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두 분이었습니다. 전 방송인이자 골프 지도자이신 조상만 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카고가 배출하는 최고의 앵커가 되실 우리 조수민 씨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제 과거의 멘토였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감당하기 힘든 원금과 이자, 점점 힘들어만 가는 돈 문제. 은행 차업 방지, 융자 조정, 파산 신청, 포어클로저와 숏세일 등 모든 재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로 25년 이상 경험의 재정 문제 전문 로빈스 변호사가 이제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총체적인 재정 문제를 검토, 분석, 해결해드린 로빈스 법률그룹은